안녕하세요. 저는 선거연수원 초빙 교수 안연희입니다. 2020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앞으로 있을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곧 첫 선거를 맞이할 우리 학생들이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공직선거에 대해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선거. 도대체 선거란 무엇일까요? 선거란 투표를 통해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는 의사결정 절차이자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본 수단입니다. 그럼 선거는 어떠한 기능을 할까요? 첫째, 나를 대신하여 국가를 이끌어줄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둘째, 공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셋째, 여론을 형성하여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게 합니다. 넷째, 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는 다음 선거에서 뽑으면 안 되겠죠.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표자를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합니다. 민주적 선거는 4대 원칙을 지켜 실시합니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분, 성별,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 선거의 원칙. 투표 가치에 경중을 두지 않고 한 사람의 투표 가치를 누구나 동등하게 한 표로 계산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 선거가 대리인이 아닌 선거권자에 의해 직접 결정되어야 한다는 직접 선거의 원칙. 특정 투표한 사실이 알려짐으로 인한 정치적 박해,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 선거의 원칙이 바로 선거의 4대 원칙입니다. 선거의 기본 개념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참여할 선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딱 떠오르는 선거는 당연히 대통령 선거겠죠. 그리고 한 사람이 두 표를 행사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한꺼번에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 도, 교육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와 같은 날 행해지므로 다가오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투표소에 가게 되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럼 당선인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 다수 득표제를 기본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뽑을 때 정당에 투표하여 정당이 만든 명부 순서대로 의원을 선출하는 당선인 결정 방식인데요.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는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없지만 일정 비율만 득표하면 의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지 않은 작은 정당도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 무엇일까요? 바로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입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1834년 영국에서 시작된 후보자 공약 중심 선거운동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후보자는 정책의 목표, 우선순위, 재원 마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권자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분석하여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한 다음 선거 후에도 당선인이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다음 선거에서 심판 자료로 활용하자는 일종의 시민 캠페인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매니페스토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과 공약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선거 중에는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과 공약을 정당 홈페이지나 TV 토론,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 선거 공보 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선거 후에는 당선된 사람의 공약을 중앙선관위 정책 공약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거 과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선거에는 많은 절차가 있지만 핵심적인 절차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 등록을 살펴보면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만 40세, 그 외 선거는 만 25세 이상의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을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국내 또는 해당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거주 요건에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기본 요건을 갖춘 사람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학력, 병력, 재산, 납세, 전과 기록 등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서 선관위에 등록 신청을 해야 비로소 후보자가 됩니다. 후보자 등록 때 제출한 서류의 정보들은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데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각 가정으로 배송되는 선거 공보 2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방법적인 차이는 있지만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22일간, 그 외 선거는 13일간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 선거운동을 하면 당선이 된 후에도 당선 무효까지 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후보자는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선거철이 되면 길거리에서 후보자들이 유세차를 타고 다니면서 선거 사무원과 함께 유권자에게 인사하거나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들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담벼락에 붙어있는 선거 벽보나 TV 토론,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 등 이 모든 것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만 할 수 있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그럼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후보자처럼 다양한 선거운동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만 18세가 되면 여러분들도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지지를 부탁한다거나 공개 장소, 전화 등을 통한 지지 호소,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하는 방법 등입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린다거나 SNS를 통한 리트윗,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짜 뉴스나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은 안 되겠죠. 그렇다면 학교에서 발생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학교에 붙인다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2개 이상의 교실을 연속하여 방문하는 행위, 교내 동아리나 동아리 대표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교탁 앞에서 연설 등으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이나 SNS로 퍼뜨리는 행위 등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선거운동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렵더라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선거운동은 행위 당시 만 18세 이상만 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거나 다음 네이버 같은 포털에 댓글로 지지하는 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안 됩니다. 온 오프라인 선거운동 모두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법을 몰라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선거운동 방법이 궁금하면 언제든지 선거 콜센터 1390으로 전화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투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 한 번 더 짚고 갈까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거소, 제외, 선상투표와 같은 우편 투표 제도와 대부분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는데요.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입니다. 임기 만료 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합니다. 그 다음 투표 용지를 수령하여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 용구로 기표한 다음 투표지를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원하는 후보자 기표란 안에 정확히 찍어야 합니다. 두 번째, SNS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는데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 인증샷이 찍고 싶을 때는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투표지 대신 엄지나 V, 하트 등을 통한 손동작으로 찍어주세요. 투표 용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투표 용지는 후보자를 뽑는 지역구 투표 용지와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투표 용지로 구분합니다.
지역구 투표 용지에는 기호, 정당명, 후보자 성명이 표시가 되지만 비례투표 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만 표시가 됩니다. 교육감 선거는 좀 다르게 생겼죠? 교육감은 정당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기호를 없애고 가로형으로 제작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표가 저녁 6시에 끝이 나면 투표함은 바로 개표소로 이송되어 바로 개표를 시작합니다. 개표소는 체육관 같은 넓은 곳에서 진행되고 선관위 직원, 개표 사무원, 참관인, 경찰, 기자 등 수백 명의 사람들의 감시하에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그럼 소중한 한 표가 몇 단계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집계되는지 알아볼까요? 개표는 크게 개함, 분류기 운영부, 심사 집계부, 개표 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위원장 공표, 총 6단계의 확인 단계를 거쳐 집계됩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기표들로 인해 개표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원활한 개표 진행을 위해서라도 투표할 때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하는 습관 중요하겠죠? 4,700만 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한 표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물론 한 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대표가 그리고 그들이 모인 정당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어떤 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투표의 가치는 앞서 계산한 액수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슬기로운 선거 교실 이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